대선 이후에 진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과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 친구갑 정성국입니다. 의원님 일단 시끌시끌한 국민의힘 내부 얘기하기 전에 예.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첫 임기 첫날 예. 평가부터 좀 해보죠. 어제 이제 취임사에서 국민통합도 강조했고 진보 보수 없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제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취임 첫날 행보? 뭐 굉장히 뭐 바른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취임사 국민들께. 내용이. 예. 그 네. 내용 자체가 일단 저희가 많이 국론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에 계엄으로 인해서 많이 국민들이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탄핵 이런 맞아요. 것을 거치면서 예. 갈등 구조가 훨씬 더 심화됐어요. 그래서 통합을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 후보 때도 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보 보수 이런 것 우리 이념 같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지 말자. 예. 잘 사는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 뭐 실용적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취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 예. 예, 이게 말로 거치느냐는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 말씀이 진정성 있는 말씀이 됐으면 대통령? 좋겠어요. 그렇네요. 이제 대통령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첫 인사가 있었어요.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 비서실장 강훈식 의원 이렇게 예. 이제 지명을 했죠. 예. 김민석 의원은 후보자고 이제 강훈식 의원은 바로 이제 비서실장 된 건데 그 인사 첫날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아무리 뭐 처음에 이제 이거 인선을 할 때 뭐 외부에서도 또는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구성하겠다 했지만 예. 그래도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예. 아무래도 호흡이 중요하겠죠. 뭐 그렇겠죠. 그 부분을 예. 그렇게 크게 뭐 비판적으로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인수위 없이 바로 지금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무총리가 빨리 좀 임명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인선을 넣어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당연히 예. 가장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지금 평가가 보면은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면이 있고 예. 또 이런 좀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또 젊고 그죠? 예. 예, 그런 또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들은 존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예. 뭐 국회 동의 자체는 문제가 없겠죠. 의석수가 여당이 워낙 많으니까. 뭐 야당이 된 아픔이 드디어 나옵니다. 예. 이제는 뭐 의석이 작은 것뿐만 아니라 예. 저희들의 힘이 지금 뭐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첫 국무총리를 저희들이 뭐 강하게 비토하기보다는 일단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예. 이 청문회가 국무총리는 보통 이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예. 또는 이제 굉장히 그 역풍이 좀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만약에 예, 생긴다면 저희들이 뭐 또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큰 결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예. 또 그걸 굳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전선을 형성할 이유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첫날 얘기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야당 첫날 얘기해 볼게요. 머리가 아파집니다. 야당 첫날이에요. 예, 이제 예, 어제가 예. 일단 졌어요. 예. 크게 진 거죠. 저 그냥 결론적으로 완패라고 생각하죠. 완패죠. 완패. 예, 예. 완패.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40%라고 자꾸 의미를 두는데 선거에서 8.3%면 완패입니다. 그렇죠. 예, 완패고요. 예. 물론 보수가 결집해 준 것은 있죠. 예. 그나마 좀 당연히 결집해 줬지만 예. 사실 뭐 이거 골든 크로스까지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예. 사실상 그 우리 여론 공표기가 마지막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때 일주일 정도 사이와 큰 차이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때도 한 10%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또 계엄 오리엔에서 있었던 선거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은 우리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구도 자체가 불리하죠. 윤석열 예.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이루어진 대선인데 예. 이 부분을 넘어서기에는 예. 그것을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저희가 말하는 권력의 집중 부분 요것으로 하기에는 그 저희들이 출발점이 너무 늦었고 예. 타격이 너무 컸다.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다. 예. 뭐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보수가 40% 41% 이래 나온 부분은 예.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 계속 선거를 치르려면 뭔가 당을 재정비해야 될 건데 그러면 참패 원인은 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거니까 애초에 출발점 구도 자체 불리하지만 예. 그래도 선거를 치르면서 뭔가 뭐 후보로도 어떻게 하고 뭐 캠페인하면서 그걸 엎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노력을 했죠. 예. 그런데 못했어요. 참패 원인은 뭡니까? 비상계엄 빼고. 비상계엄 빼면요. 예. 결론은 그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예. 그런 어떤 있을 수 없는 후보 교체 사태. 예. 그 좀 강하게 표현드리면 막장 드라마였죠. 예. 그 부분이 너무 타격이 컸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지역구잖아요. 저도 부산 친구가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다성도 너무 컸거든요. 예. 당원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뭐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이 후보 교체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서 너무 분열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물론 김문수 후보도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 단일화 하겠다는 걸 내세우면서 경선 과정에 득표를 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당에서 경선을 그런 식으로 진행시키지 않았다면 예. 한덕수론을 띄우지 않았다면 예. 김문수 후보도 거기에 의지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경선에 처음부터 들어왔다. 차라리. 예, 들어왔다면은 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표를 더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같이 경선 예. 뛰는 후보인데.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런 있을 수 없는 그 예. 계획을 짜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했던 분들이 얼마나 우리 당에 큰 어떤 피해를 줬습니까? 애초에 한독수론을 생각했고 계획했던 그 사람 그럼요. 의원들. 그것부터 시작이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예. 또 선대위가 구성되었으면 그 선대위에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예. 선대위 구성 자체가 그럼 그 책임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남아서 그 지휘하는 데 포함이 돼 있고 예. 또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반드시 좀 절연해야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 오히려 그 더 상징하는 뭐 윤상현은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예.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선대위가 움직이는 방향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게 큰 예. 패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어때요, 의원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발생된 선거인데 예. 윤 전 대통령하고 확실히 선을 긋지 못했다. 예. 그거 얘기한 사람이 제 기억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고는 좀 세게 아주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확실하게 세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그러니까 예. 선대위 멤버들 중에서 예. 공식 멤버들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 빼고 김용태 위원장 말고는 후보 입에서도 별로 못 들어본 것 예. 같고 저는 그 부분이 권성동 원내대표 입에서도 못 들어본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후보가 말하지 않으면 안 하다잖아요. 유권자들한테 예. 그렇죠. 후보 입이 제일 중요하죠. 후보가 말을 해야지. 예. 그 옆에서 뭐 비상대책위원장 그 임명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말을 예. 한 데서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간접적 효과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이건 좀 더 확대를 하면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명분도 못 준 거죠. 단일화의 명분까지 못 준 거죠. 예. 만약에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엄과 탄핵에 절연하지 못한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하지 못한 후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아쉬움이 더 크다 예. 생각합니다. 자, 원인 분석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요 어제 저 SNS에 글 올리신 거 보니까 예. 빨간색에 하얀 글씨 이거 이제 예. 국민의힘 상징색이잖아요. 그렇죠. 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기에 권성동 의원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답은 명확합니다. 이제 정말 떠날 때입니다. 오늘은 옮기지 마세요. 제가 썼습니다. 예. 예, 어제 예. 이거는 앞서 가장 큰 선거 패배 원인으로 그 한덕수 사태 요거기 때문에 그거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여지는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 얘기입니까? 예, 거기 그 부분 플러스 예. 대선을 졌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지금 뭐 최근에 그래도 우리 요즘 프로야구 인기 많으니까 하나 예를 들면 예. 두산 베어스 이성혁 감독 물러났거든요. 두산 팬이에요, 저는. 예. 그런데 왜 물러납니까? 구분하니까. 그분이 물러날 때 스스로 물러납니까? 자, 그러면 예. 그분이 못한 것만 있습니까? 선수들도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는 선수가 하는 그런데 거니까. 팬들이 예. 선수들한테 물러나라고 합니까? 아니요. 항상 책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어떤 분은요, 이 대선 패배가 모두의 책임이라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 자, 모두의 책임이지만 그럼 모두 다 국회에 물러날까요? 아니요. 왜 책임자를 세웁니까? 왜 대표를 뽑습니까?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 후보 강제교체 사태 거기다가 대선 패배까지 결국 왔지 않습니까? 예. 대선에
개입 적극했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예. 그런데 그렇게 패배한 사람이 남아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 예. 더 있습니다. 예. 선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이 남아있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도 버티고 뭉개면은 예. 내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우리 당의 운영을 하거나 조직을 운영하거나 할 때 예.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남아서 자기 정치를 하는 이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물러나야죠. 예. 자, 그런데 이거 어저께 쓰신 거죠? 예. 오늘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넘겼죠. 오늘 의총 있으니까 아침에요. 아, 한번 보죠. 오늘 아침에 10시. 의총? 예, 지켜보죠. 그럼 10시에 예. 물러날 거로 보세요, 의원님?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뭐 그 본인이 판단하지만 저는 마지막 제가 어찌 보면 권순동 원내대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예. 마지막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의 5선 선배 정치인이시니까 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예.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당 투톱이잖아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대표 그렇다 치고 예. 비대위원장.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모두 잠든 후에 후보 교체 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어쨌든 선거는 졌거든요. 예.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물러나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약간 구분은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걸 오래 갔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게 그 우리가 다음에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과거와 단절하고 어허. 선거 패배를 책임지면서 예.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예. 그 과정까지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지금 뭐 비대위원장을 바꿔가지고 또 잠시 있는 그 과정까지 또 새로 누가 한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김덕현 위원장이 그 정도 역할까지 해줄 수는 있지 않겠나 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다음은 전당대회 전까지. 그리고 다음 예. 전당대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아니 지금 뭐 대선 패배하고 그 지금 이렇게 단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선출된 당대표가 와야죠, 그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장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같이 놓으면 예. 너무 좀 억울하겠죠, 김용태 위원장이.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분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선거 전에 이제 이렇게 후보의 지명에 따라서 들어와서 선거를 예. 열심히 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니까 지금 당장 둘을 같이 두고 똑같은 책임을 묻는다는 무슨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오늘 저 의원총회 열면은 발언 기회 얻으셔서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하실 뭐 거예요?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페이스북에 이 정도 쓰고 언론에도 그래 많이 기사가 됐는데 예. 뭐 그 기회 또 때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예. 아마 굳이 저희가 또 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 저는 그런 나름의 상식과 예. 정의를 가지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근데 분들이 발언할 수도 예. 있는 것이고요. 언론 보도 보면 이제 친한계 의원들의 입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은 조용하다고. 조용하다는 건 할 말은 없다는 거죠. 아 조용하다는 게 버텨라도는 아니니까. 아니 뭐 예. 대놓고 예. 뭐 저희들은 쓰지 않습니까? 예. 페이스북에 정성국 페이스북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펼 수 있는 게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보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전당대회를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고 전당대회 열어가 새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게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죠. 그렇게 가야 예. 되는데 예. 지금 순서는 예. 일단 그렇게 전당대회까지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일단은 지도부 책임이 우선이다. 아 책임 예, 우선이다. 예. 근데 보니까 일각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이 구친윤계죠 이제 유는 없으니까 예. 구친윤계 의원들이 무한 비대위 설도 나오던데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안 물러나든지 또 물러나면 또 새 원내대표 세워서 계속 비대위로 지방선거까지 그게- 간다 이게 이런 우리- 얘기도 나오던데요. 우리 국민들과 우리 보수 지지자들 예.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이것은요. 예. 그냥 당을 이제 뭐 그냥 해산하자는 거죠. 예. 스스로 해산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건 어때요? 김문수 후보 당대표론. 왜냐하면 보도가 됐던데 의원들 단체 저 텔레그램 방에서 한기호 의원이 김문수 당대표론 뛰어가지고 딱 한 분이 그랬습니다. 한기호 의원만. 107명 중에 한 명만. 그리고 그분도 예. 본인의 글이 아니라 어떤 지지자의 글을 옮긴 거라고 합니다. 예. 자, 그것을 크게 의미 둘 필요가 있습니까? 어. 107명 지금 106명이 들어있는 걸 단톡방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서 그 한교원 단 한 명이 그 지지자의 글을 올린 거 댓글 하나도 안 붙었는데요. 다른 그런 거 찬성하는 의원들 별로 없어요. 댓글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그 물구에 대한 거는 의총에 관련된 부분만 댓글이 좀 붙었지 예. 한기호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단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한 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지지자의 글을 올렸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뭐 글이 올라와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선이라는 선거에서 결국 진 것은 예.
후보가 책임을 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글을 올렸는데 예. 대선 패배 이후에 이번 선거 의미에 대해서 불법 개업을 옹호한 구태 정치의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 기득권 정치인들 말하면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인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이 얘기는 차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출마하겠다. 예.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예. 대표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어제도 통화를 하고 다 했는데 예.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대표께서 지금 대표도 지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내년에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어찌 보면 좀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펴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시기에 예. 내년 지선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해서 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맡았을 때 이게 얼마나 또 부담스러운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래 어려울 때 또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럴 때 나서서 책임지는 것이 한동훈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당을 쇄신하고 쇄신하고 이 두 개 다 말이 나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뜻을 밝힌 적도 없고 예. 또 고민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 개인적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개인적 의견이라도 이야기해도 예. 좀 너무 또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좀 노코멘트 요 정도 선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지금 뭐 페이스북 연일 글을 쓰고 있는데 예. 홍준표 전 시장 미래에 대해서 뭐 온갖 저 얘기들이 나와요. 당에 복귀해서 뭐 전당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하고 같이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저 예측들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께서 확고하게 정기한테를 선언을 하셨는데 예. 그 말을 바로 뒤집고 들어오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예.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와의 또 연대 부분도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나름 가능성은 보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8.3%라는 게 10%를 넘지를 못했다는 상징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완의 지금 이제 숙제를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결합해서 어떤 정치세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쉽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오늘 만약에 의원총회 때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의원님 그다음에 어떤 스텝 발표하실 거예요? 물러나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더라도 또 하루 이틀에 마지막 장고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뭘 이렇게 너무 몰아붙인다는 느낌보다는 스스로 오늘 의총에서 많은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 본인 또 판단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오늘 당장 10시에 뭘 결론을 봐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도 지켜보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